뭔가 너무 모순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외로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제가 환승연애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출연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3분들이 이제 수능이 한 달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작부터 생얼로 시작하는 영상이라 조금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고민 상담을 해보려고 아까 인스타그램에 고민 상담, 고민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씻고 왔고요. 일단 기초 케어 먼저 하고 하려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빌리프 제품이에요. 짠! 귀엽죠? 패키지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얘도 스토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계를 쫓아가는 캐릭터가 있는데 빌리프만의 독자 세계관이라고 해요. 빌리프 유니버스의 주인공 빌리가 시간을 관장하는 클럭 플래닛으로 향하는 모험의 한 장면을 표현한 일러스트 패키지라고 하네요. 저도 이렇게 제품 일러스트 있는 거를 또 처음 봐가지고 네, 이 제품은 이렇게 예쁜 박스에 들어있고요. 빌리프의 대표 안티에이징 라인인 유스 크리에이터 에이지 넉다운 바움이 들어있습니다. 원래보다 50% 더 커진 대용량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에센스까지 같이 들어있는 패키지라고 해요. 저는 에센스도 같이 써줄게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완전 묽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묽지 않은 타입의 에센스는 그냥 손으로 흡수시켜주는 편입니다. 화장솜 같은 거 사용하면 화장솜의 흡수가 다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사실은 이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제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여러분. 혹시 위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누르면 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석처럼 붙고요. 누르면 분리가 되는데 요즘 괄사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미니 괄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런 제형이에요. 좀 꿀처럼 떨어지는 제형인데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향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인데 약간 아로마 향 같은 느낌이 들고 요런 이렇게 약간 쫀쫀한 제형입니다. 요즘 환절기다 보니까 코 주변이 그렇게 떠요, 저는. 이걸로 세게는 아니고 살살 문질러 줄게요. 여기가 붓기가 빠지는 곳이라고 전 들었는데 제가 평소에도 붓기가 진짜 심해서 이 관리를 되게 잘해줘야 되거든요. 괄사 같은 게 들어있다는 게 되게 좋은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기획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11월까지 진행되고 있고 빌리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저녁에 고민 상담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앞에 나온 영상처럼 열심히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또 내용이 많은 나머지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커피랑 음료도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리를 한번 쫙 해봤는데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겹치는 질문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들도 많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해주는 사람인지 공감해주는 사람인지를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근데 제가 20세들 할 때도 오영아라고 고민 상담 라디오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느낀 건 공감형보다는 문제 해결형인 거를 좀 실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건 제가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이나 고민을 말할 때 정서적인 공감을 되게 원한다는 거. 그것도 최근에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최대한
감정적 공감, 정서적 공감에 맞춰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고민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총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진로 고민, 예를 들면 학업이나 직업에 관련된 진로 고민, 인간관계나 앞으로의 나에 대한 고민, 그거는 인간이라고 구분을 했고요. 연애는 연애 따로 연애 영역으로 구분을 했고, 앞으로의 삶의 태도, 그런 고민은 삶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4가지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근데 물론 조금 모호한 것들도 있죠. 오늘은 그래서 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연애랑 인간에 대한 고민을 2가지 들어보고 나머지 2개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뭐였냐면, 부족하고 외로운 마음을 사람으로 채우기 싫은데 습관이 되어서 너무 어려워요. 혼자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감정적 결핍이 있을 때 사람으로 채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 혼자 견디는 게 맞는지 정답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예를 들면 오랜 연애가 끝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힘든 일이 있었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있던 게 사라지니까 결핍이 오더라고요. 이 외롭다는 감정이, 제가 정말 솔직하게 예전에는 저는 외로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혼자서도 이것저것 잘 해낼 수 있다고 저 스스로를 맹신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일을 겪고 또 감정적인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외로운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혼자 버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버티는 것보다는 인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나는 외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네.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야겠다. 이럴 때는 누군가 옆에 있어야겠다. 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은 좀 깔끔해지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추천을 해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부산 여행을 혼자 갔다 왔잖아요. 근데 부산 여행을 갔다 와보니까 정말 내가 항상 있는 그 주거지, 내가 항상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닌 곳에서 나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게 엄청나게 내면을 채우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곳,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해야 될 일들이 막 떠오르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그 역할이 자꾸 떠올라서 저 스스로에게 집중을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딱 그렇게 동떨어져서 부산이라는 곳에 가 있으니까 온전히 여기 있는 타지다 보니까 나한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의지할 건 나밖에 없으니까. 타인에게 의지하면서 결핍을 채우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저는 혼자 여행 가는 거를 정말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애 고민도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친구가 제가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본인은 저를 덜 좋아하는 것 같대요.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그 말을 입으로 직접 들으니 느낌이 다르네요. 제가 너무 많이 좋아해서 헤어지진 못하겠는데 제 마음 닿을 때까지 사귀는 게 맞을까요? 연애에 관한 고민은 제가 많이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연애만큼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연애는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끌리는 대로 해라 라고 친구들한테도 조언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읽어봤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주는 마음보다. 근데 서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지속해야 될까요?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이런 상황을 지레짐작해서 포기했던 적이 많아요. 아,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도망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 마음 다 소진될 때까지 사랑을 줘야 끝나고 나서도 후회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도망치고 나서는 내가 그때 조금 더 표현했으면 달랐을까? 최근에 제가 환승연애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출연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타이밍이 어긋난 관계에 대해서 그때 내가 더 표현했으면 달랐을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없어서 안 했던 선택을
이제 와서 후회하는 느낌이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어떻게 결과가 나왔든 간에 그러고 나면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네, 경험담입니다. 다음은 정말 제가 공감했던 그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23살이에요. 아이유님의 23 가사가 정말 와닿아요. 내 자신이 너무 헷갈려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은 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도 23살 때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그때 저는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하기 싫은 것도 너무 많은데 그 사이에서 혼란인 저 자신을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유 23 가사를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우인 척, 곰인 척 그 모든 여우와 곰을 왔다 갔다 하는 스스로에 대한 혼란을 담는 그런 가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체를 인정하면 좀 빠르게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질문자, 사연자분이 너무 헷갈려요. 본인이 너무 헷갈려요 라고 하는데 그 전체가 다 본인의 모습이니까 뭔가 너무 모순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도 매일매일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 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제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타인이 너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현재도. 그럴 때가 느끼는 거는 내가 하는 나보다 남들이 보는 나는 또 다른 모습이 있구나 싶어서 오히려 나는 몸이 건조한 사람이 아니구나. 난 다채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언젠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애 얘기 또 해볼게요. 약간 핑퐁핑퐁 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미련 없애는 방법이요. 한 사람을 기억에서 없애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 이 문장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저도 이런 말을 친구한테 해본 적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나 이렇게 괴로워하기 싫고 내 머릿속에서 도려내고 싶어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바로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남녀 주인공이 서로를 너무 사랑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막말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데 영화의 배경은 그런 기억을 도려내주는 병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추억에 담긴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 추억에 담긴 기억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모든 게 도려내어져 있는. 스포가 될 수 있으니 말은 안 하겠지만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건 일단 가장 큰 건 있을 때 잘하자였어요. 저는. 물론 저도 연애하면서 붙잡아도 받고 붙잡는 연락도 받아봤고 그냥 미련 가득한 연락을 주고받아 본 적도 있고 사람이 도려내지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무뎌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려내려고 하면 더 생각나요. 그냥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견디다 보면 무뎌지는 순간이 무조건 옵니다. 이 질문이 진짜 이 고민이 정말 많은데 남과 비교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뒤처지는 느낌으로 인한 우울감이 너무 커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간이 좀 그렇잖아요. 서로 다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고 저 또한 그런 공간에 매우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알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우울함을 막 내비치지 않을 거라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연자분이 보고 있는 너무나도 부러운 어떤 누군가에게도 아픔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 말이 나도 아프지만 너도 아플 거야 라고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두에게는 다 그런 다양한 이면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것만으로 너무 상처받거나 좀 나는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일이 정말 많은데 나도 남들에게는 너무 부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냥 최대한 비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는 비교를 계속 부르고요. 악순환인 것 같아요. 비교하면 우울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면 또다시 비교하고 남들의 우울감에 위로받지 마시고 그냥 우리 모두는 이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한결 편하지 않을까요? 또 어떤 걸 읽어볼까요? 이런 거 많아요.
남자친구가 곧 성인이 되는데 아무래도 성인의 세계는 많이 다르니까 저랑 관계가 많이 소홀해지고 멀어질까봐 걱정이에요. 당연히 다르죠. 왜냐면 성인의 생활 범위랑 미성년자의 생활 범위는 너무나도 다르니까요. 이건 사실 성인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사실. 청소년인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배려보다는 뭐 취준생과 취업이 된 사람과의 연애도 비슷한 상황이 생겨요. 같은 환경에서 같은 조건에서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뭐든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면 서로 배려하는 게 사실 중요하겠죠. 연애는 이쯤 하고 또 인간에 대한 질문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정말 고민이었어요. 어디서든 나 자신이고 싶지만 모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자신의 모습이 다른 게 고민입니다. 네, 이것도 너무 저여서 공감이 됐어요. 저도 제가 F인지 T인지 헷갈리는 순간도 되게 많고요. 어떤 날은 이 집단에서 제가 제일 많이 말을 하고 제가 제일 활발해요. 나 외향적인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는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내 성격이 뭘까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 상담에서 어쩔 수 없어 이 말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가면을 쓰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집단이나 사람에 따라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공간에 따라 내 역할이 다르잖아요. 어떤 데 가서는 내가 사회자가 돼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애교 많은 막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데서는 든든한 누나, 든든한 언니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이게 난데 너네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나는 노력할 수 없어. 이게 나니까. 이런 텐션을 취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그래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나라는 사람은 안 바뀌네. 또 있었고 하나는 조금씩 물처럼 스며들 수 있었을 텐데 왜 너무 고고하게 있었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사람을 잃었던 적도 있고 사람을 꽉 잡았던 순간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가면이 필요한데 그 가면을 좀 능수능란하게 먹고 쓸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누구와 있을 때 내 마음에 혼란이 적은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때 그 모습이 가장 본질적인 본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저랑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랑 있을 때가 제일 저답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럴 때 나구나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벗어나도 내가 뭔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 바뀐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중심적인 자아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볼게요. 오늘은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해보자면 이거는 뭐 인간과 연애는 아니지만 정말 많았던 답변인데 고3분들이 이제 수능이 한 달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기대했던 결과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아득한 과거예요. 입시했던 거는 너무 오래된 과거인데 그때 그 감정만큼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갑자기 영상이 끊겨가지고 다시 켰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수능 아무쪼록 화이팅 하시고 한 달 힘내시고 고민상담 콘텐츠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또 뭉클하면서도 고마웠던 거는 답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 고민 말고 머스켓들 고민 말고 수미님의 고민은 뭐예요? 그것도 정말 궁금해요. 라는 글도 있었어요. 글쎄요. 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터놓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 고민은 저 역시도 앞으로의 삶이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고요. 저 역시도 연애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대인관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많고 불안도 많고 고민도 많은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렇게 듣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게 사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민 상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털어놓으면서 약간 풀리는 게 있잖아요. 정확한 해결책은 당연히 타인이 줄 수 없지만 이걸 뱉으면서 누군가 들어줬다는 거. 제 영상이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랑 더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거고요.
어떻게 하면 우정도 사랑도 일도 다 잡을 수 있을까인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자면.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나왔을까요? 걱정이 되네요.